선교 보고 하러 권효병 교수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모임은 제가 처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오겠습니다. 네.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보고 드릴 것은 우즈베키스탄에 우리도 사실 파워하고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우즈베키스탄의 그 대학원 설립에 대한 요청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사랑의 교회하고는 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이제 공부를 마친 다음에 연변과기대에 교수 신분을 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사랑의교회가 우리 연변과기대에 또 후원하는 큰 교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 예배 시간 중에 파송해서 보내셨는데 그때 이제 한번 인연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98년도에 제가 이제 그 아내를 맞아 결혼했을 때 또 목사님께서 저희 본당을 또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역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제가 크게 신세졌는데 오늘 이렇게 그 서초 성전은 제가 오늘 처음 이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연변과기대에서 이제 사역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장을 옮긴 곳은 한동대학교였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97년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영어하고 IT 그 교육봉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97년도가 마침 그 고려인이 그 강제 이주당한 지가 딱 60주년 되는 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1937년도에 강제 이주를 당했었기 때문에 1997년도가 6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많은 고려인들이 지금 계시는데 그들이 그 강제 이주를 당했을 당시 때 사실은 거기는 러시안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러나 거기는 카자흐인들이라든가 우즈벡 사람들이 그 겨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자기네 집으로 영접을 하고 그 겨울을 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봄에 되자 모카씨를 줘서 이제 농장을 일구게끔 해준 그런 참 고마운 민족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60주년이 됐는데 그들에게 우리 한국 정부나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변변히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때 이제 한동대학교 본관 건물 이제 4층 꼭대기에 기도실이 있는데 학생들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정말 우리는 뭐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거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봉사하러 가자라고 해서 이제 방을 붙였더니 학생들이 27명이 이제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27명이 이끌고 그 사마칸트의 우즈베키스탄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그 사마칸트 외국어 대학에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봉사활동을 했을 때 당시에 그 총장님이 유수프라고 하는 우즈벡인 총장님이셨는데 이분이 아주 참 영어도 참 잘하시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굉장히 많이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있게 해주시고 이제 가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전쯤에 사실 또 제가 또 학생들이랑 같이 갔던 단기 선교 지역은 북인도 시킴 지역이었었습니다. 그 시킴에 부티아라는 민족이 있는데 부티아라는 말은 부디스트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부티아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기를 이 우즈베키스탄에 이 대학원을 짓기를 원하는 일이 있는데 혹시 타슈켄트를 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타슈켄트를 들어갔었습니다. 타슈켄트에 이제 갔었고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사실 그 까리모프라는 대통령이 25년 동안 통치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독재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겉으로는 친한파이지만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추방돼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1, 2년 전만 해도 이 우즈베키스탄은 당분간은 선교가 잘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 중앙아시아 선교를 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으로 활동을 우회해서 많이들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대통령이 그 까리모프가 사망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뀐 대통령이 완전히 친한파입니다. 완전히 친한파인데다가 지금
한국의 모든 시스템을 도입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오케이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좀 들어가 봤더니 이미 인하대학교는 이제 4년 전부터 대학을 시작을 했지만 지금 아주대학교가 곧 개교, 분교가 들어갈 예정이고 부천대학교가 유아교육을 좀 잘하고 계시고 여주대학교가 또 하고 계시고 또 경인여대하고 또 한 군데 대학이 더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 유스프란 총장님이 제안하는 건 뭐냐면 현재 지금 한국에서 와서 하고 있는 대학들이 전부 다 학부과정인데 대학원을 좀 만들어달라. 한국의 좋은 대학원 시스템을 우즈벡에 좀 넣어달라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특징인 것은 거기에 LAL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LAL이라는 회사가 우즈벡에서 제일 큰 석유 회사입니다. 이 석유 회사가 종업원이 3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가봤더니 이 유스프란 총장님이 이미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 LAL이라는 회사의 연수원의 원장님을 하고 계셨어요. 그 연수원을 가봤는데 상당히 잘 갖춰놓고 거기서 그 직원들을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LAL에서의 그 생각은 이 연수원을 잘 발전시켜서 한국의 학위를 주는 대학원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즈벡에서 만들긴 하지만 한국에 있는 대학에 학위를 줄 수 있는 대학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할 때 코리안 스피릿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 무슨 뜻인가 했는데 코리안 스피릿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분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떤 걸 아냐면 한국의 많은 사립대학이 기독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사실 잘 아세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한국의 사립대학이 잘 되는 이유는 기독교 정신을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정신을 가지고 대학원을 세워달라는 기적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모든 선교사님이 추방당할 정도의 그런 동토, 얼어붙은 땅이었던 그곳에서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원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랬고 그 회의 속에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LAL 회사와 그 유습 총장님은 우선 첫 번째는 MBA를 해달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산 쪽을 해주십시오. IT 쪽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LAL이 이제 석유 회사니까 에너지, 화공, 석유 요걸 좀 엮어서 좀 하나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대학원에서는 영어하고 한국어를 오피셜 랭귀지로 합시다. 모든 학생, 모든 직원들이 한국말도 할 수 있어야겠고 영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하려니까 언어교육원이 필요하겠죠. 언어교육원 안에 영어과 한국어과.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어요. 중국어과 합시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중국 지금 그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요즘에 그 연변과기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소문 들으셨지만 중국 정부에서 이제는 연변대학을 클로즈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 아마도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면 공식적으로 아마 연변과기대가 학생들을 이제 받지도 못하고 졸업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변과기대 교수님들이 지금 이제 한국으로 나오시게 됐고 사실 그런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쪽이 이렇게 닫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쪽을 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변과기대 교수님들의 모임에 가서 이 대학을 소개했을 때 너무나 많은 교수님들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5분 정도가 이 대학으로 자기가 가고 싶다 이렇게 벌써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음 주 화요일날 경희대학에서 이 우즈벡 대학원 이 설립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이제 좀 시작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대학원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이 파워에 소속된 한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그곳에 십수만 명의 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으나 대학원의 형태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워에 있는 많은 회원교들이 아마 대부분은 학부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하는 것은 파워의 졸업생들 또 우리 고려인들이 대학원을 더 공부하고 싶을 때
영어와 한국어로 이 대학원을 공부할 수 있는 좀 좋은 터전을 타슈켄트에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닫혀있고 지지부진하던 중앙아시아의 선교가 열리고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정말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키웠던 선교사님들께서 본인의 제자 중에서 대학원 레벨로 지도자를 키우겠다는 생각이 있으셨을 때 그 지도자들 전액 장학금을 줘서 대학원을 다니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학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교수님들과 지원생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 그 모든 분들 기본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가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즈베키스탄에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 전문의 선교사님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즈벡이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아서요. 거기는 수험생들이 60만 명이고요. 대학 정원이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적체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즈벡 정부가 대학 정원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뽑으라고 풀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 명 중에 많아야 20만 명밖에 소화가 안 된다는 자체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즈벡 사람들이 등록금을 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한 1년 등록금을 약 4,000불 정도 내고 있었습니다. 약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낸다면 무슨 의미냐면 우리 교수님들, 우리 직원생님들 자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수업료로 그분들의 샐러리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또 사실 후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우리 많은 교수로 직원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지는 하나의 그 큰 기도 제목인데 이제 물론 이제 후원을 받고 또 기도 후원과 재정 후원은 또 따로 받으시겠지만 최소한도 이 대학원에서 최소한도 수업료 수입에 의해서 재정적으로 자립해야겠다. 그래서 이분들을 최소한도 한 달에 2,500불에서 3,000불 정도의 월급을 드리고 그 다음에 AL에서 그분들 모두에게 숙소를 다 제공해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숙소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인데 우즈베키스탄의 교수님이 2,500명입니다. 2,500명인데 이분들이 1년에 쓰시는 SCI급 논문이 30편밖에 안 나온답니다. 이게 이제 우즈벡 정부에서도 그게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많은 교수들 중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문 쓸 수 있는 사람이 30명도 안 되냐. 그러면 이 대학원은 SCI 논문과 이런 스코프스 레벨의 논문을 쓸 수 있는 대학이 되야겠다. 그것이 또 우즈벡에게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논문을 썼을 때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논문 인센티브를 별도로 다시 또 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타입은 3가지 종류의 타입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타슈켄트에 가서 교육과 연구를 하시는 그곳에 스테이하면서 교육과 연구를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그곳에 스테이는 하시지만 연구는 하지 않으시고 교육과 학생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교수님을 또 뽑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곳에 가시기는 힘들지만 1년에 1주 또는 2주 정도 가서 모듈로 강의를 하시되 논문을 쓰실 때 그 대학의 이름으로 어필리에이션으로 논문을 써주실 수 있는 분을 또 다른 타입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3종류의 교수님들 모시고 그 다음에 별도로 시간 강사분은 이제 현장에 계신 우즈벡 교수님들을 저희가 이제 시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막 시작이 됐고 이분들은 9월달에 개교를 원하고 계시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9월달 개교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분들이 총리를 직접 만나가면서 일들을 풀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칫 이것이 또 다른 어떤 세속적인 대학을 만든다면 별로 의미가 없겠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잘 쓰임받는 대학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참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이시거나 또는 후원과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시면 알려주시면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